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 중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그중 우리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겁니다. 2016년 2월 세기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한국의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이 있었습니다. 대국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대국을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같은 것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에 알파고 개발사인 구글 딥마인드의 CEO 하사비스 회장은 알파고는 구름 위에 있고 한국에서는 구름 위에 있는 알파고에 연결할 뿐입니다. 라고 답한 일화가 있습니다. 구글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데 기존에 사용해왔던 슈퍼컴퓨터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 구축된 2000여 대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파고는 바둑을 둔 것일까요? 알파고는 바둑을 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그 결과가 바둑인 겁니다. 알파고는 열심히 계산을 한 겁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에서 바둑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해서 바둑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을 이겼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연결된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를 사람이 이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Somewhere Over the Cloud, 구름 너머 어딘가에 컴퓨터가 동작되고 있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증기기관 시대부터 컴퓨터 인터넷 혁명 시대를 지나 최근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부터 클라우드가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는 네트워크, 즉 인터넷이 지금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빠르고 편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4가지 ICT 기술의 기반 기술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이를 축적, 관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컴퓨터의 메모리, CPU와 같은 자원을 네트워크로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술이 어우러져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산업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GPT, 알파고,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앱들과 서비스들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동작됩니다. 우리의 인터넷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융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듦 또는 그런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ICT 융합의 의미는 ICT 기술과 다른 것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미래 ICT 융합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현재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기기들 중심의 단순 정보 교환을 통한 의사소통이라면 미래에는 인간의 의도와 상태를 지능적으로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생산 등에 활용되는 기기나 로봇들도 작업자의 명령에 따라 정확히 동작되는 환경에서 미래에는 기계와 상호 협력하며 작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계가 자율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죠. 어떤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인간이 내리던 방식에서 이제는 기계와 로봇 등과 상호 협력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결정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계들이 인간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만들어 제공하며
사람을 돕는 역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기계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라고 확신합니다. 미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기계가 컴퓨터가 동작되고 사람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과 함께 공간과 사물 중심의 ICT 융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도시는 그물망처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령 버스 같은 경우도 어디에서 이동하고 있는지, 언제 도착 예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의 정보들을 사람이 지켜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실과 같은 곳에서 해결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미래에는 인간의 개입과 판단이 최소화되고 도시 내 사물이나 이동체, 공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히 대처하게 될 겁니다. 가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통제와 처리가 사람보다 앞서 기기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도시의 많은 기능들과 장치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SF 영화 속에서 보던 것들이 현실이 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과거 영화나 소설 속의 미래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면 거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자동차들을 여러분이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안전하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도시에 설치된 CCTV나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재난이나 위험 관리가 사람의 판단으로 수행되고 있던 것이 컴퓨터가 위험 상황을 미리 인지하여 대응하는 단계로 발전될 겁니다. 지진이나 산불 등의 천재지변도 컴퓨터가 먼저 감지하고 안전하게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처리하게 될 겁니다. 상상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의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했다면 왜 클라우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다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으로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검색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은 저장 용량이 커서 많은 사진도 문제없이 저장하지만 성능이 낮은 스마트폰은 많은 사진을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네이버나 구글 포토 등을 이용해서 내 사진들을 저장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구글 포토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제가 사용한 공간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공간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에만 저장했던 것을 이제는 다른 장비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소유 경제이던 것이 공유 경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사진만 그런가요? 자동차도 공유합니다. 소카 등은 자동차를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에어비앤비도 그렇습니다. 집도 공유하지요. 일정 사용료를 받고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시켜 줍니다. 클라우드가 바로 이 공유 경제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 자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컴퓨팅 자원을 내 것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무료이면 좋지만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구름 속에 원하는 것을 요청하면 처리되는 기술입니다. 혼자 사는 집에 방이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방 4개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개는 사용하고 2개는 임대를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를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임대해서 사용하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내가 직접 구축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의 일부분만 이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미래의 필수적인 컴퓨팅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클라우드는
스마트폰부터 앱들, 스마트워치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장치들이 사용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강의 처음에 얘기했던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는 장비들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강력한 컴퓨터를 이제는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기나 수도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여러분은 전자제품을 사고 전원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연결하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전기는 우리 집 콘센트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흔히 인프라라고 하는 설비는 한전에서 구축하고 전기료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전기료에는 인프라 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졌는지 생각하고 사용하나요? 화력발전인지 원자력발전인지 수력발전으로 만들어졌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용합니다. 이것은 전기를 만들어진 곳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닙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나누어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전기와 같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은 사용자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데이터 센터에 내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저장하고 사용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많은 구축 비용은 그 회사들이 책임지고 많은 사용자가 나누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클라우드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컴퓨팅 환경은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구매할 수 있는 하드웨어만큼만 사용할 수 있어 한정된 용량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구축해야 하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고 구축하는 데 시간도 적게 듭니다. 정말 효율적인 사용이죠. 결국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이 필요 없고 언제나 원할 때 필요한 자원을 사용 가능하며 사용한 만큼만 내는 클라우드의 장점이 현재의 공유 시대에 딱 맞는 기술인 겁니다. 레고를 봅시다. 어릴 때 레고 블록 놀이를 해봤을 겁니다. 블록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필요한 모양과 크기로 블록을 조립하여 원하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언제든지 만든 블록집은 분해해서 원래의 블록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컴퓨팅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왜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없고 운영을 내가 하지 않고 접속에 필요한 장비만 관리하면 되니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확장이 수월하고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속도는 내가 직접 구축하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좋은 인터넷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를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관리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두 관리한다면 사용하지도 않지만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클라우드는 사용하는 것만 관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이 가능하면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글 등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나요? 사실 저도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사용만 잘하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세계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멋진 일이죠. 전통적인 IT 방식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모두 자체 구축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는 부분별로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인프라만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스 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까지 제공하는 플랫폼 애스 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라고 불리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제공되는 서비스 애스 어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IaaS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형태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파스는 인프라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글 앱 엔진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SaaS는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구글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실 지금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차근차근 공부해가며 배워나가면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학부 과정에서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아가면 대학 졸업 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대표 기업들은 앞다투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의 지메일이나 구글 포토 등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서비스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큰 글로벌 회사들은 자신들의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로봇이 보이죠? 이 로봇은 아마존의 넓은 물류 창고에서 주문에 따라 해당 물품이 있는 선반으로 이동해 직원에게 주문 물품을 전달해주는 이동 로봇들과 물류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을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아마존 물류 창고들이 모두 로봇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운영 프로그램들은 클라우드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절 사용했을 텐데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기억나지요? 전국 학교에서 모두 사용했습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자가진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자가진단을 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전국의 모든 학생이 사용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이것이 클라우드의 능력입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 조회 서비스도 사용해 봤을 겁니다. 전국의 약국과 국민들이 동시에 사용했는데 훌륭하게 역할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했던 서비스입니다. 전자출입명부도 전국의 가게나 기관들이 손님이나 출입객 정보를 관리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됐던 서비스들입니다. 이렇듯 클라우드는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최근 스마트팜 같은 농업 분야에서도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장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데이터 수집부터 처리,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미래의 농업 모델입니다. 농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술이 접목되어 지능화된 미래 농업이 실현되는 겁니다. 온실과 같은 시설 분야뿐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에서도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됩니다. 전국의 돼지나 소 사육 농장의 사육 환경이나 사육 방법이 데이터로 수집되고 가축들의 질병이나 상태가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가축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고 동작되는 겁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제공되어 첨단화된 농업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클라우드 기술이 기초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능숙한 전문가처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스마트팜 전문가가 미래의 직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직업과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우리 농장의 토마토가 시들시들해요.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농림부 농업진흥청에서 병해충 진단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농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또한 클라우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량의 병충해 발생 사진들을 공부해서 학습하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듯 클라우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만들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이러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실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겠죠. 사용자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초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ICT 전문가가 되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기술들을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사용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사실 사용에 무척 어려움을 느낍니다.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주문하기도 어려워하십니다. 이것을 디지털 격차라 부릅니다. 모두가 편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편한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ICT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꿈을 가지세요. 멋진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추세요. 여러분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이매지니어입니다. 이매지니어는 디즈니의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상상력을 갖고 있는 창의적인 공학자들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